그래도 그런 매물은 최대한 조금 조심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기간다의 김성욱 중개사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꼭 알아야 할 4가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이제 토지의 숨은 가치를 파악해야 됩니다. 이제 토지마다 용도 지역이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. 용도 지역마다 이제 건폐율, 용적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, 크기, 규모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. 지금 해당 토지에 어떤 용도 지역이 설정되어 있는지,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24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.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 두 번째, 이제 공부사항을 체크해야 됩니다. 이제 공부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물 대장, 등기, 이렇게 총 2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이제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이 히스토리가 다 나와 있거든요. 뭐 리모델링을 언제 했는지, 대수선이 있었는지, 아니면 위반 건축물이 언제 등재가 되었었는지 이런 게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,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항 때문에 위반이 되어 있는지도 좀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미비한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제가 가능한데, 뭐 과한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반 사항이 등재되었는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, 이제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.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압류, 가처분, 강제경매 개시 결정, 임차권 등기 등 이런 게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,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안 좋죠. 당연히 안 좋은 내용이지만 간단한 미비한 뭐 예를 들면 매매가액이 100억짜리의 건물인데 1억, 뭐 1억 미만 이 정도의 미비한 가처분이나 이런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또 해결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도 그런 매물은 최대한 조금 조심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보면 이제 저당권 설정이 된 게 나와 있어요. 저당권을 뭐 년마다 꾸준하게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이렇게 빌리고 있다. 그러면 이 매도인분은 조금 급하신 거예요. 이제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조금씩 활용하시는 건데, 이 부분을 알고 이제 매도인분과 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다든지 이런 무기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서도 정부24 혹은 세움터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고,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을 지불하시면 등기를 또 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이제 은행 탁감. 탁감도 매우 중요합니다. 은행 탁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. 보통 중개사를 통해서 받던지 아니면 주거래은행인 지점장님 이렇게 통해서 많이들 받으시는데요.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제 보시는 매물이 있으시면 이렇게 소통하는 중개사분들이 있죠. 그 중개사분들께 은행 탁감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중개사분들께서 이제 은행 지점장님들께 말씀드려가지고 은행 탁감을 잘 받아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이제 탁감가를 보실 때 매매가와 은행 탁감가가 동일한지 또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은행 탁감가가 높고 매매가가 낮다. 그럼 지금 현재 매매가액은 엄청 싸게 나왔다고 또 판단할 수 있는데, 반대로 이제 매매가액은 높은데 은행 탁감가액이 낮다. 그러면 지금 시세 대비 좀 비싸게 내놓았다는 말이 되겠죠. 그리고 실제 대출을 할 때 이제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좀 궁금해 하실 텐데, 이제 매입하시는 주체에 따라 좀 내용이 다를 것 같습니다.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RTI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얼마 정도 나온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. 대신에 법인 같은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은행 탁감가액 그리고 매매가액 중 낮은 금액 기준으로 이제 법인은 75%에서 80% 정도는 대출은 가능하거든요. 근데 대출이 무조건 많이 나온다고는 또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만큼 은행에 대한 이자 부담이 더 커지니까요. 법인이 75%에서 80%까지 나올 수 있는 거는 RTI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
좀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. RTI는 이제 건물에 월세가 나올 거잖아요. 근데 그 월세에서 은행 이자가 감당 가능한지 이런 걸 좀 측정하는 은행 단어인데요. 법인 같은 경우에는 RTI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크게 은행에서 검토를 하지 않으십니다. 대신에 법인의 재무제표, 그리고 법인 대표의 신용 등급 등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시고 검토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, 저희 부동산 업에 있으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을 항상 합니다.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도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엄청 가까운 그런 매물들이 있어요. 누가 봐도 초역세권이네 이런 매물들을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방문했을 때 언덕이 너무 심해서 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좁은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현장에 들려서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다니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중개사분들께서 물건을 추천드리기 전에 물건 분석을 싹 하고 이제 고객분들께 물건을 추천드렸을 건데 이제 그 자료도 물론 신뢰는 할 수 있겠죠. 신뢰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의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꼭 현장을 가셔가지고 답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 유동인구도 중요하고 그 유동인구 중에 소비층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이제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조금 상이하거든요. 예를 들면 대학교 상권 같은 경우에는 소비층들이 대부분 2만원, 3만원대의 안주 혹은 먹거리들을 사 먹는데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만원이나 6만원 데이트 한다고 써도 이제 여자친구나 와이프를 통해서 조금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럼 한 달에 이제 임차인들이 벌어들이는 월세도 뭐 상이하겠죠. 단가가 높을수록 조금만 팔아도 많이 남는 구조니까요.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는지 그리고 소비층들이 어떤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지 또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상업용 건물 중 이제 사무실용으로 좀 검토를 하신다면 접근성이 좋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지하철이 인근에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으면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. 밥 먹으려면 주변에 식당이 있는지 아니면 뭐 김치찌개라든지 삼겹살은 점심때 좀 그렇고 뭐 김밥집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임장을 나간다고 하면 짧게는 1시간, 뭐 길게는 3, 4시간 정도가 좋은데요. 하루에 딱 한 번만 가지 마시고 뭐 점심때 가셨다가 퇴근하는 길에 저녁에도 한번 쓱 들려보시고 그리고 먹자 상권이라든지 소비하는 상권을 가실 때는 주말에 저녁에 혹은 금요일 밤이라도 꼭 둘러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본인께서 투자하시는 건물을 알아야 결국에는 손해를 안 보시고 그리고 확정을 갖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부동산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꼭 알아야 되는 4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. 부동산에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촬영했습니다. 앞으로도 좀 좋은 정보나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있으면 이렇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기간다의 김성욱 중개사였습니다.